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저희 오늘 11일 화요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따로 진도는 안 나가고 헬프데스크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진도 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이런 거 들고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입니다. 그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휴강하고 시험 마치고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첫 수업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할 얘기 뭐 있었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실습, 목요일에 헬프데스크, 토요일에 시험, 그 다음 주 화요일 휴강, 그 다음 주 목요일 이론입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어제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제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두 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짜보는 거. 그게 좀 주가 될 거고, 마지막에 사이킨런으로 조금 돌려보기는 할 건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끝나니까 그거는 살짝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따로 뭐 받고 하지는 않고, 이번에도 그냥 저희가 직접 랜덤으로 생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랜덤으로 생성해 놓은 데이터 안에서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잘 되나 그런 거를 볼 거고요. 뭐 아직 고민 중이지만 뭐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는 화제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올게요.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 이 부분부터 가져와 볼게요. 여기는 잠깐 지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x1, x2, x3라는 세 개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일단 전부 다 디멘션은 2차원이에요. 오늘 클러스터링 2차원에서만 할 거예요. 그리고 랜덤 노마를 따르죠. 그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고, 개수는 각각 1000개, 500개, 500개를 할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세 개의 세트를 만들어서 얘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 볼게요. 세로 방향으로 쌓고 하는 김에 지금 이렇게 쌓으면은 1000개, 500개, 500개가 여기 1000개, 500개, 500개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섞겠습니다. 한번 랜덤으로 섞을게요. 그렇게 섞은 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그냥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스캐터 플롯으로 이 X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죠. 그거를 회색으로 한번 그려봐 라고 그리면은 아직은 클러스터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세 개의 랜덤 그 샘플들을 생성을 했는데 총 2000개를 생성을 했는데 평균이 다 똑같죠.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세 개가 여기 겹쳐져 있긴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 다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다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T1이라고 잠시만요. 여기서 디멘션을 어떻게 했지? 1/2 T1이라고 이렇게 유니폼 랜덤으로 생성을 할게요. 그럼 0에서 1 사이로 나오겠죠? 0에서 1 사이 2차원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0에서 1 사이니까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디부터 어디가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죠. 여기 요 부분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니까 요만큼 뺀 다음에 2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범위, 데이터가 생성되는 범위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범위를 좀 크게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값의 변화량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x1에다가 요만큼을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2차원 벡터를 여기 1000개의 샘플에다가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디멘션 이렇게 더해져요. 한번 볼까요? 여기 원점에 있는 거는 x2랑 x3의 1000개의 샘플이 여기에 있을 거고 지금 랜덤으로 하나 생성이 돼서 이 x1이라는 데이터 셋을 여기로 이동을 시킨 거죠. 뭐 마이너스 15,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그렇게 T1뿐만 아니라 T2, T3를 만들어서 여기 각각에다가 다 더합시다. 아이고, 새로 쓸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뭉치가 여기는 약간 겹쳤네. 어쨌든 원점이 아니라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어디론가 랜덤으로 이동을 해서 찍히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이게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랜덤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3개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베리언스가 그냥 아이덴티티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그냥 2x2의 아이덴티티나 다름이 없어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그냥 동그랗게 원으로 나와요. 원. 그냥 딱 정확한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원이 아니라 좀 특정 방향으로 얘를 분포하도록 찌그러뜨릴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에 나올 텐데 뭐 PCA나 SVD 할 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2x2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2x2의 매트릭스를 랜덤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역시 스케일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살짝 조절을 했습니다. 2x2예요. 그러면은 어떤 벡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벡터가 지금 2차원의 벡터가 100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 랜덤으로 생성한 이 2x2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2차원의 벡터가 다른 벡터로 변환이 되잖아요. R1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R2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R3를 곱해서 2차원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500x2니까 2x2 곱해서 500x2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 곱해지는 2차원 행렬의 특성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는 분산이 커지고 특정 방향으로는 분산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랜덤으로 또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 특정 방향으로 되게 짜부가 됐죠. 이런 것도 약간 그렇게 됐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덜 짜부가 된 그런 데이터가 됐겠죠. 이거 이제 랜덤으로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 요거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것도 있네. 그리고 K-민즈 같은 경우에 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아는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한데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거리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스케일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노멀라이즈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입력이 지금 두 종류가 있죠. 뭐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 있는 거,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값은 0으로 만들고 최대값은 1로 만들게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해볼게요. 여기 데이터 안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제일 작은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빼.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최소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뭔진 모르지만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로 뺐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뺀 거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걸로 나눠요. 그러면은 여기는 최소는 0이 될 거고 최대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실행해보면은 아까는 스케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가로축도 딱 0부터 1까지고 세로축도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0이랑 1로 딱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맞게 딱 그냥 선형으로 노멀라이즈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좀 예쁜 걸로 바꿔야겠다. 이걸로 돌려볼게요. K민즈하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하고 마지막에 사이킹런 보고 끝낼게요. K민즈는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K민즈 한번 생각해 볼게요. K민즈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샘플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n번째 샘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센트로이드가 필요해요. 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총 n by d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0 by 2를 가지고 있죠. 뮤는 k by d를 할 거예요. 여기서 k는 클러스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곡차곡 라지 K개만큼의 센트로이드를 행 바이 행으로 쌓아 놓을 거예요. 디멘션은 동일하죠. 얘랑 디멘션은 동일해야 되고 개수는 우리가 설정한 개수만큼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은 디스턴스를 구할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할게요. 얘를 n by k로 구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 0, 땡에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0번째 샘플, 그러니까 x0 말하는 거죠. 얘가 얘랑 사이의 거리를 각각을 재가지고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 놓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총 라지 n by 라지 k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만들 겁니다. 얘는 그냥 n 차원짜리 인티저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0번이죠, 인덱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거리가 제일 작은 인덱스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각각의 줄, 여기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에 각각의 행 있잖아요. 행 바이 행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디스턴스가 제일 작을 때의 인덱스를 여기 레이블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얘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오늘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요거 남겨 놓을게요. 일단 해봅시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클러스터의 개수랑 이터레이션을 몇 번 돌 건지를 설정을 해 놓을게요. 클러스터의 개수, 최대 반복 횟수, 그리고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x의 디멘션을 받아놓고 뮤라는 애를 어차피 0에서 1 사이로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 전체 영역에서 동일한 분포로 나오게 유니폼 랜덤으로 생성을 할게요. k by d로. 여기 말했었죠. 뮤를 k by d로 만들 건데 일단 초기화는 그냥 유니폼 랜덤으로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n by k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리 구하기, 레이블 구하기, 뮤 업데이트 하기. 요거 3개 해가지고 이거 3개 반복하면 되죠. 요거 한번 해보죠. 먼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파이썬 수업 되게 초반에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점들이랑 하나의 점이 있을 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속도 비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 n개의 점들이 들어있고 우리는 얘하고 얘네 전부하고의 거리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그거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포문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포기를 하고 좀 쉽게 가겠습니다. 포문을 좀 쓰겠습니다. 만약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수업 참고를 해서 속도를 더 높이는 코드를 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포문을 두 개를 쓸게요.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각각의 뮤 k,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몇 번째 샘플에 대해서 구하는 루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n, k에다가 거리를 계산을 해서 넣을 건데 n번째 샘플하고 k번째 평균하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넣으면 돼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벡터끼리 뺀 다음에 각각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해라. 다 더해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렇게 루트까지 취해라.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러면 디스턴스가 계산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프린트를 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첫 번째 샘플의 위치는 여기고 평균 우리가 3개 가지고 있어요. 센트로이드를 여기 1번 뮤1, 뮤2, 뮤3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하고 요거랑 비교를 한 게 여기, 얘랑 두 번째랑 비교를 한 거리가 여기, 이 샘플하고 세 번째를 비교한 거리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보아하니 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좀 제법 떨어져 있는데 여기 세 번째 거는 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블을 구해야 한다면은 2번 인덱스로 따지면은 0, 1, 2니까 2번이 나올 거예요. 인덱스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은, 그러니까 레이블 구하는 거 사실 쉽죠. 뭐 하면 돼요? 아규먼트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보고 각각의 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요렇게 값이 요렇게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3개 중에 언제 제일 작아를 봐야 되니까 엑시스는 1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블까지 다 구한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보고 실제로 프린트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이제 거리를 구했더니 거리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 3개 다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까워요? 얘랑 제일 가깝죠. 1번이죠. 1번 0, 1, 2로 세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여기 첫 번째 샘플에 대한 레이블 1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샘플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또 비슷하네요. 이번에는 이 샘플의 위치는 바뀌었고 평균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거리가 새로 계산이 될 거예요. 새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그래서 여기도 1번 나왔죠. 뭐 그렇게 뭐 다른 샘플 봐도 뭐야 왜 또 1번이야? 아무거나 좀 다른 거 한 번만 나오지?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레이블까지 다 구했고 뮤를 업데이트하면 돼요. 뮤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뮤를 예를 들어서 뮤 0번을 업데이트 하려면은 어떤 샘플을 가지고 업데이트 해야 되냐면은 얘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원래는 샘플의 개수가 라지 n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행 바이 행으로.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냐면은 레이블이 0인 애들, 만약에 뮤1에 대해서 구할 거면은 레이블이 1인 애들, 뮤2에 대해서 구할 거면은 레이블이 2인 애들, 얘네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면 돼요. 그쵸? 평균을 낼게요. 평균을 냅니다. 어떻게? 그 레이블, 그 클러스터에 속한 애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평균을 요 방향으로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는 유지를 하되 행에 대해서는 더해서 평균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 다 짰네요. 한 바퀴. 샘플이 들어오고
뮤가 주어졌을 때 디스턴스를 새로 구하고 그 디스턴스 보고 레이블 구하고 레이블 보고 평균 새로 구하고 요거 한 바퀴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뮤가 아마 바뀌었겠죠. 이거 볼 수는 없지만 뮤가 이제 처음에는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됐다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업데이트가 된 뮤일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반복을 하면 끝이죠. 이러면 K-미즈 클러스터링 다 짰습니다. 요겁니다. 뭐 물론 요런 부분을 좀 더 빨리 돌아가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돌리면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눈으로도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레이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요걸로 바꿔야 돼요. 제가 좀 다르게 짜놔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레이블을 구했죠? 그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스캐터 플롯을 겹쳐나가면서 그릴 건데 이제 0번째 레이블인 애들만 먼저 그리고 그 다음 1번 레이블 그리고 2번 레이블 그릴 건데 그릴 때마다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실행해볼게요. 10번 돌죠? 이거 시작부터 너무 잘 돼 있네. 실행 또 해볼게요. 이렇게 좀 랜덤이 이거는 완전 발산해 버렸네. 그쵸? 초기 값을 많이 타요. 이미 나오고 있죠. 요거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평균의 위치도 여기다가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 파란색의 평균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주황색 평균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지금 바운더리가 요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여기랑 여기 어디 있겠죠. 초록색은 여기. 그래서 일단 레이블을 달았더니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그렇게 달렸어요. 근데 한 바퀴, 일단 한 바퀴만 돌아도 이만큼이 된대. 여기서 파란색끼리 평균 내고 주황색끼리 평균 내고 초록색끼리 평균 내고 그렇게 새로운 평균으로 레이블 다시 붙인 게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 반복을 해. 쭉쭉쭉쭉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했더니 뭐 10바퀴 돌았더니 여기까지 오더라. 우리 뭐 지나가는 얘기로 뭐 K-민즈 클러스터링의 코스트가 있는데 그 코스트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K-민즈 클러스터링 끝났습니다. 뭐 개수를 바꿔도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죠. 이렇게 5개짜리로 클러스터링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바로 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일단 하나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가져올게요. 뭐냐면은 그 가우시안 분포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해주는 함수를 써야 돼서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PDF,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이라고 해서 PDF라고 줄이죠. 여기 주어진 샘플, 주어진 평균, 주어진 코베리언스를 넣으면은 요 샘플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사이파이 안에 들어있는 뭐 저거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먼저 구하죠. 뭐를 먼저 구하냐면은 주어진 샘플이 뭐 얘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의 확률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파이, 믹싱 코이피션트 파이랑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뮤 K, 시그마 K를 넣어서 가우시안 분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죠, 여기 주어진 K번째 클러스터의 뮤랑 시그마를 가지고 이 주어진 샘플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요. 거기에다가 믹싱 코이피션트를 곱해서 다 더하면은 이 주어진 샘플의 확률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감마라고 쓸 겁니다. 감마 NK라고 쓸 겁니다. 얘는 뭐겠어요? 요거일 건데 요건데 다만 얘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때 이거 뭐 표를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각각의 요 값들이 계산이 되어져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 구해봐 라고 하면은 그거 다 더한 거 가지고 나눠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들게 하는 게 리스폰시빌리티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요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써가지고 얘 계산한 다음에 파이 k 곱해서 다 나눠서 노멀라이즈 해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할 겁니다. 이게 이제 0에서 1 사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제 해당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가 미치는 영향, 지분에 대해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100%를 두고 이제 누가 갈라먹나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값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구한 감마를 이용을 해서 nk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nk 이거는 뭐냐면은 감마의 k번째 컬럼의 전체 합 이렇게 n1, n2, n3 구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k 믹싱 코이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업데이트한다? nk를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눌 거다. 전체 샘플 중에서 각각의 클러스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그거를 우리가 믹싱 코이피션트로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뮤 k도 업데이트를 하죠. 어떻게 업데이트해요?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하죠. 뭘로 웨이트를 줘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할 건데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할 건데 감마를 웨이트로 줄 거예요. 이렇게 감마를 웨이트로 줘서 원래는 감마가 없으면은 그냥 평균 내라고 하면은 이렇게 평균 내면 되잖아요. 얘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웨이트를 이만큼 곱하기 때문에 이 곱해지는 웨이트를 다 합치면 얘였단 말이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얘만큼으로 나눠서 뮤 k를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k도 계산을 똑같이 합니다.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다만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얘가 d by 1 요거를 이렇게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얘가 d by 1, 1 by d 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기 두 개 곱해서 d by d의 코베리언스를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웨이티드 된 썸을 구하면 돼요.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 전부 업데이트 하죠. 요거 다시 계산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요거 업데이트 할 거고 업데이트 된 리스폰시빌리티로 파라미터 다시 바꾸고 요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죠. 요겁니다. 요거 해보죠. 오늘 그나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봅시다.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 주는 거 똑같고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즈를 합시다. 일단 디멘션부터 받아놓고 뭐를 먼저 할 거냐면은 파이 믹싱 코이피션트를 어떻게 초기화 할 거냐면요. 이렇게 유니폼 랜덤으로 초기화 할게요. 이렇게 유니폼 랜덤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근데 얘는 합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합으로 나눠서 노멀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믹싱 코에피션트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그리고 뮤도 이니셜라이즈 할게요. 뮤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k by d로 유니폼 랜덤을 따르게 아까 k-민즈랑 똑같이 그냥 랜덤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k by d로.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평균이 어디 랜덤에 그냥 찍히겠죠. 전체 영역에서. 시그마를 만들 건데 얘는 3차원으로 만들 겁니다. 3차원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뮤 같은 경우에는 뮤 0, 뮤 1, 뮤 2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만 시그마는 0번 제일 마지막 인덱스로 1번 2번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쌓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랜덤으로 하기가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코베리언스라는 게 항상 포지티브 데피닛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따로 챙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얘는 뭐로 할 거냐면은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놓고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스케일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각각의 시그마는 코베리언스는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이니셜라이즈예요. 좀 복잡한 거 들어가 봅시다.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거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두 단계로 크게 나뉘겠죠. 일단 프로바빌리티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감마를 하나 만들게요. n by k로 만들겠습니다. 감마를 n by k로 만들어 놓고 얘도 이중 루프를 그냥 돕시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저거는 좀 그냥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감마 n번째 k번째를 구할게요. n번째 샘플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확률 값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넣을게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냐면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에다가 PDF를 불러와서 지금 우리가 그 계산을 하려는 샘플은 얘죠. 요 샘플에 대해서 구하는데 평균으로는 얘를 넣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로는 얘를 넣어줘야 돼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가우시안 분포에 필요한 파라미터 두 개는 평균이랑 시그마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줄 거고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 대상이 되는 그 값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요? 믹싱 코이피션트 구해 와야 되죠. 네. 이렇게 한번 계산을 돌려볼게요. 뭔가 나왔을 거예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뭔진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샘플이 여기 있고 뮤1, 뮤2, 뮤3가 각각 이렇게 있고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확률 구한 거에다가 믹싱 코에피션트 곱한 거 또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확률 분포 계산한 다음에 믹싱 코에피션트 곱한 거 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노멀라이즈는 안 됐어요.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그거를 합한 값으로 각각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바로 합시다.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지금 있는 줄을 가지고 나누면 되죠. 더해가지고 요거까지 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 감마가 노멀라이즈가 됐어요. 네, 노멀라이즈 된 거 맞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 포문의 자리를 바꿨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n번째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실행할게요. 됐죠? 여기 노멀라이즈 됐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의 확률이 되게 커 보여요. 한 0.999 정도 되니까요. 여기도 되게 작고 여기도 되게 작죠. 보아하니 샘플이 여기 정도에 있는데 평균이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두 번째 거가 제법 가까웠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폰시빌리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레이블도 필요하다.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아규먼트 맥시마이즈로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였기 때문에 어떤 걸로 레이블을 붙여야 되냐면은 각각의 줄에서 거리가 제일 짧을 때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확률 값이니까 제일 클 때가
레이블이 되는 클러스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이제 요 업데이트 하는 게 좀 지저분합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해볼게요. 이거 왜 이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nk라는 거를 업데이트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이 k 업데이트하고 뮤 업데이트하고 시그마 업데이트하는 순서로 갈게요. 일단 nk, 이거 좀 변수명이 좀 별로긴 한데 n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nk의 0번, nk의 1번, nk의 2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마가 있잖아요. 감마에 각각의 컬럼의 합, 그거를 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한다. 뭘 더한다? 감마에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네. 감마의 k번째 컬럼을 전부 다 더해라.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라. 뭐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계산해라. 그리고 파이 k 업데이트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nk를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은 파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 파이랑 업데이트 하고 나서의 파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바뀌죠? 처음에는 그냥 랜덤으로 어사인을 해놨던 믹싱 코에피션트인데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파이가 바뀝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뮤입니다. 뮤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고 들어갈게요.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얘를 다시 업데이트 해볼게요. 아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자리 바꿨다. 여기 루프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뮤 k를 계산을 해내면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웨이트가 붙어있는 에버리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더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샘플을 더해 나가긴 더해 나가는데 여기다가 웨이트를 요거만큼 줘야 돼요. 이 n번째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폰시빌리티, 그거를 앞에다가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샘플에 대한 웨이티드 된 썸을 구하겠죠. 그러면은 다 구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요? 얘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뭐 괄호를 굳이 붙이자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뮤를 한번 프린트를 하고 여기서의 뮤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랜덤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로 초기화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폰시빌리티를 통해서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더라. 그쵸? 이렇게 뮤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시그마를 구할게요. 시그마도 요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갈 건데 다만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평균만 구했다면은 시그마는 어떤 벡터를 하나 구하고 그 벡터를 로우 벡터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곱해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똑같이 갖고 올 거예요. 포문은 똑같이 갖고 오는데 여기서 에러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게요. 뭐? n번째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하고의 차이 뭐냐면은 여기 요 벡터, 요거를 그냥 에러 벡터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똑같이 구하면 되니까 여기 이중 루프 안에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역시 더해 나갈 거예요. 얼만큼 더할 거냐면은 얘를 웨이트로 갖되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은 에러를 d by 1으로 만든 거랑 또 에러를 1 by d로 만든 거,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개 사이는 행렬 곱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면은 d by d의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그 d by d 매트릭스를 요만큼의 웨이트를 곱해서 여기 코베리언스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돌고 나서 똑같이 뭐 하면 된다? 요거 해주면 된다. 다만 이 대상이 뭐다? 이제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말을 다 더한 값으로 나눠야지 에버리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 다 프린트하기는 좀 그렇고 0번만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이덴티티로 그 이니셜라이즈를 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그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가 된 시그마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끝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거 강의 자료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M 스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맥시미제이션 하는 스텝. 그리고 리스폰시빌리티 계산하는 부분 E 스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가 E 스텝이죠. 여기가 M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이터레이션을 돌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돌아갑니다. 역시 실행을 하면은 뭐가 꼼지락꼼지락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봐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레이블을 구하죠. 여기 레이블 구했죠. 레이블 밑에다가 이거 넣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쭉 해보면은 뭐가 나왔겠죠. 수렴을 잘 했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초기 파라미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파란색이 여기 어디, 초록색이 여기, 주황색이 여기 나왔고, 그거를 기준으로 레이블을 붙여놓고 출발을 해서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움직여가지고 이제 저렇게 뭐 어디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개수도 늘려볼까요? 누가 봐도 3개지만 4개로도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 볼까? 요거래. 클러스터 4개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눠진대. 요거 하나는 잘 했고 여기를 2개로 나눠서 가졌네요. 네. 여러분들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초기 값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초기 값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기 값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모델 셀렉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뭐 모델,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모델 평가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믹스 오브 가우시안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클론으로 짜는 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가져가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는 그냥 설명을 쭈르륵 해볼게요. 일단 블롭이라는 함수를 가져올 건데 뭐냐면은 그 랜덤 샘플 그냥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블롭, make 블롭이라고 해서 샘플을 랜덤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함수 여기 쓰고 있죠. 뭐다? 샘플의 개수 여기서 설정한 값, 그리고 뭐 랜덤 시드로 요만큼 줘라. 네, 그래서 여기 x, 이거 그 다음 거는 뭐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데이터, 생성이 된 데이터를 받아서 x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렇게 넣을 거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뭐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클러스터 개수 3개다 라고 알 수 있는데 보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여러 개 달리 해가면서 막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데이터를 2개, 3개, 4개, 5개, 6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각각 돌릴 겁니다. 그리고 2개 알고리즘을 돌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사이클런 안에 클러스터 안에
K민즈라는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믹스처 모델에 가우시안 믹스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 놨죠. K민즈랑 가우시안 믹스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뭐 나머지는 그림 그리는 세팅입니다. 여기 포문을 돌아가는데 여기 이 포문에서는 뭐 하냐면은 아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모델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서 만약에 K민즈 알고리즘이면은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은 그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여기 넘버 오브 클러스터라고 해야 돼요. 이 넘버 오브 클러스터 옵션을 우리가 설정을 한 그걸로 줘야 되고, 만약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이냐면은 n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 얘는 뭐 꼭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라, 아니 꼭 클러스터링을 하라고 되어 있는 애는 아니니까 믹스처 모델이니까 그 믹스처를 이루는 컴포넌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넣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돌리고, 이제 결과도 보면은 K민즈 안에는 센터라고 돼 있어요. 클러스터 센터. 여기 안에 평균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레이블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알고리즘 돌아가려면 레이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에서는 아마도 뭐 믹싱 코이피션트, 평균, 코베리언스 이런 거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 평균을 가져오고, 레이블은 프리딕션을 한번 해가지고 레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고 여기 윗줄이 K민즈, 밑에 줄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고요. 이제 2개, 3개, 4개, 5개, 6개 한 개씩 늘려가면서 계산을 해낸 거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뭐 사이킨런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가 좀 잘 돼 있냐면요, 그 파라미터 초기화하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도 제법 일관된 결과가 나오도록 클러스터링이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초기화도 초기화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복도 여러 번 시켜가지고 좀 일관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실행을 여러 번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지만 그 초기 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저거는 제법 또렷하게 클러스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경계가 또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잘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사담인데, K민즈 알고리즘이 K민즈 자체로도 클러스터링에 쓰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도 많이 쓰이냐면은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초기 파라미터를 잡을 때 K민즈도 사용을 많이 해요. 일단 랜덤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니까 K민즈를 뭐 짧게 돌려서 파라미터 한번 안정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돌린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한 클러스터링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험범위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목요일에는 헬프데스크, 토요일에 시험, 그 다음 주 화요일 휴강, 목요일 이론 수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